안녕하세요. 주식보험으로 재테크하기 재무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어제 새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금리 인상이죠. 미국 기준금리는 분기별로 발표가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지금 1분기에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번에 2분기에 금리 인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건 3회, 4회라고 했는데 거의 4회,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도 다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세계 증시에도, 세계 경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요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굉장히 초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에서는 이런 큰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응답하라 1988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는 은행 이율이 20%, 30%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1억을 은행에 맡기면 1년 뒤에 3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자로. 지금은 근데 말도 안 되는 은행 이자죠. 은행 이자는 다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저도 일본,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증권,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제 동영상을 봐주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금리가 왜 올랐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실업자 비율이 2012년도에 최고치였습니다. 거의 9%, 10%에 육박한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3.8%, 거의 4% 정도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4%는 거의 사실 완전 고용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실업률이 낮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취업 준비생이 적은 거예요.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 좋아서 직원들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취업 준비생이 많이 없다는 말이에요. 실업률이 낮다는 말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월급을 많이 줘야겠죠. 월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하죠? 카드를 많이 쓰겠죠.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렇나요? 소비가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딸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죠. 때마침 미국은 굉장히 화랑기고 경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취업이 실직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때마침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말은 우리나라 원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약세겠죠. 1달러에 지금 1,000원 정도 하면 아까 보니까 1,078원이던데 1,000원이라고 치고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달러 강세로 인해서 만약에 2,000원까지 올랐다고 칠게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을 하는 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달러에 1,000원을 주고 사왔는데, 그러니까 1달러짜리 물건을 1,000원 주고 사왔는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리가 올라서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되면 2,000원 주고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수출 기업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엔 지금 달러는 굉장히 바닥권이고 굉장히 많이 하락세에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한테는 그러니까 나중에 환전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그런 차익 실현도 굉장히 좋고, 상대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매입을 해주는 거죠. 싸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달러가 강세니까. 그래서 수출 기업은 이래저래 일석이조로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뭐 다른 나라, 멕시코, 캐나다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을 부추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가 왜 오르냐면 미국의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면 금리가 올랐으니까 미국에 돈을 넣고 싶어 해요. 이해가시나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만약에 지금은 0.25밖에 안 올라서 감이 안 오시겠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이 올랐다고 지금 기존에 1.5%였다가 기준금리가 10%까지 말도 안 되게 올랐다고 볼게요. 이자를 10% 준대요. 그러면 투자 안 하실 거예요? 그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의 각 국고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싸고 있는 세계 공통적인 통화죠. 달러입니다. 달러. 각각에는 달러를 많이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달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간 미국으로 굉장히 큰 금액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달러 보유액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그걸 방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해가죠?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이나 제대로 된 그 활동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부동산은 대출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기존에 있는 그 많은 대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를 덜 하게 되고 소비를 덜 하게 되면 내수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주식시장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지금 지표를 보면 대표적인 그 서비스 업종 관련된 지표는 지금 조금 호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조업 관련 지표를 보면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새로운 걸 생산을 안 한다는 말이고 내가 제대로 된 매출을 올리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이해가시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힘들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원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올릴지 기준금리를 똑같이 1.75포인트 수준으로 올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걸로 인한 영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타격받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이머징 시장 신흥국이죠. 브라질,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고 있고 그 나라들도 지금 안 그래도 부채가 많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이머징 마켓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마 유럽연합에서 똑같이 발표를 할 거예요. 금리가 인상될지 인하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유럽연합도 지금 이탈리아 문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개 국가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선진국에 독일을 비롯해서 선진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이탈리아에서 이번에 총리분을 뽑았는데 이 당선된 총리가 학자예요.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인데 그분이 내각을 구성한 경제부 장관이 굉장히 탈유로 그러니까 저번에 브렉시트나 그렉시트처럼 유럽연합에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인사기도 하고 그리고 포퓰리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보여주기식 정치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공언을 했었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경제부 장관이 된 거고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부채는 유럽연합에서 권장하는 마지노선이 60%예요. 부채율이. 근데 지금 130%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유럽연합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앞으로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은 원래는 굉장히 좋아요. 그 MSCI라고 하는 신흥국 지수에 작년 6월에 편입이 승인이 됐고 올해 6월에 이제 실제로 반영이 돼서 일정 굉장히 큰 금액,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조에 해당하는 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이 증시 개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낼 거라고 발표를 한 바 있고 굉장히 좋아요. 증시 개방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증시 개방을 하자마자 굉장히 장기적인 상승 랠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쁠 이유가 없는데 두 가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중국은 부채가 많아요. IMF에서도 굉장히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그 부채율이 어느 정도 많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때도 그랬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정도의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IMF에 왔을 때 수준만큼 중국이 지금 보이고 있고 부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중국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전문가들 얘기를 방송을 보고 하다 보니까 올해 말에서 내년 2019년이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를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도 내년에 많이 힘들 거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 지금 북미 간 아니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굉장히 트럼프와 시진핑이 무역으로 관세죠. 지적재산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내부 부품이 반도체는 우리나라랑 미국 거를 쓰고 있고 일본 거도 많이 쓰고 있고 실제적으로 완성품을 만들지 안에 있는 부속품, 핵심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돼요. 근데 그게 시진핑이 굉장히 서두르려고 하지만 단기간에 커버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무역 협상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부채도 많고 근데 중국은 한번 봐야겠죠. 저는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저는 중국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은 좋은 상황일까요? 안 좋은 상황일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난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고공행진 해봐요.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안 그래도 지금 바닥권인데 조금 더 떨어뜨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엄청난 하락은 있지 않을 거예요. 중국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차분히 대응해 나가면 굉장히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세계 증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자 현명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기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이나 아니면 또 댓글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재무설계사 김병선이었습니다.